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연휴 집에만 계시나요? 긴 연휴에 가을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오고 이때 딱 어울리는 게 바로 드라이브 아닐까요? 가을은 1년 중 드라이브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창문을 열고 달리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기량 옆으로는 붉은 단풍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호수와 푸른 바다가 창문 너머로 지나가면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까지. 좋은 경치 보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을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 베스트 7곳 추천해 드립니다. 각 코스마다 근처에서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명소들과 실용적인 팁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단풍 드라이브로 힐링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생생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드라이브 코스 7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코스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근처에 뭘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말티제입니다. 말티제는 산속으로 길게 뻗은 S자 코스 도로로 유명한 곳이에요. 속리산으로 향하는 입구에 있는 이 고개는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좌우로 휘어지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다 보면 양옆으로 펼쳐진 산세가 정말 장관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서 마치 그림 속을 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말티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드라이브 코스의 끝에 도착하면 말티제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정말 압권이에요. 방금 올라온 구불구불한 도로가 한눈에 보이고 속리산의 웅장한 전경까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30분 정도 쉬면서 경치를 감상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전망대에는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문제거든요. 말티제는 그런 부분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말티제 근처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보은 풍림정사예요. 이곳은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인데 무엇보다 웅장한 은행나무로 유명합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으로 온통 뒤덮여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과 고목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운치 있습니다. 저는 풍림정사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거닐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당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걷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입장료도 저렴하고 주차도 편해서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삼년산성입니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이 성곽은 역사적 가치도 높지만 무엇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대가 높아서 보은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가을에는 산성 주변이 단풍으로 물들어 단풍 명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산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가파를 수 있으니 체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까지만 올라가셔도 충분히 좋은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대로
천천히 다녀오세요. 중요한 건 힐링이니까요. 세 번째로 꼭 들러봐야 할 곳은 바로 법주사입니다. 여러분, 법주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명승지예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이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곳곳에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절 주변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법주사의 매력은 단순히 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절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법주사에는 식당과 카페도 잘 되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법주사 근처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는데 신선한 나물들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입맛에도 딱 맞을 거라 추천합니다. 보온 말티제 코스는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기 딱 좋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말티제 드라이브를 즐기고 풍림정사와 삼년산성 중 한 곳을 들른 다음 점심은 법주사 근처에서 드시고 오후에 법주사를 천천히 둘러보시면 완벽한 일정이 됩니다. 저녁에는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아직 안 가본 분들은 이번 연휴에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코스는 강릉의 헌화로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헌화로는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해안도로예요. 제가 이곳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철썩이는 파도가 바로 코앞에 보이더라고요. 헌화로는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광고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푸른 바다색과 웅장한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이국적이에요. 마치 외국 어디선가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헌화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자꾸만 차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달리면서 좋은 곳이 보이면 멈춰서 사진도 찍고 바다 구경도 하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기상 상황에 따라 통행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안전을 위해 도로를 막는데요.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헌화로 통행 여부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화로 근처에는 해신당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지역 전설을 테마로 조성된 공원이라 독특한 조형물들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거닐며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하슬라 아트월드입니다. 이곳은 공간의 내부와 외부 모두가 예술 작품으로 꾸며진 곳이에요.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고 전망대와 오션뷰 레스토랑도 있어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코스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코스는 가평의 청평호입니다. 청평댐에서 시작해 푸른 호수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이 코스는 가평의 대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청평호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봄에는 실록이, 여름에는 푸른 초록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호수에 비쳐서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해요. 제가 청평호에 가을에 갔을 때 정말 그림 엽서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드넓은 호수와 산이 동시에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한쪽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다른 한쪽으로는
우뚝 솟은 산이 보여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하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청평호 가셨다면 근처 청평사도 꼭 들러보세요. 호숫가에 있는 고찰로 매년 가을이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수려한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특히 사찰에 오르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해요. 청평사로 가는 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데요. 가을에는 계곡물 소리와 단풍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입니다.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세요. 청평사에 도착하면 고즈넉한 절의 모습과 주변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절 마당에 앉아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정말 차분해집니다. 저는 청평사에서 30분 정도 쉬면서 명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가평에는 제이드 가든이라는 수목원도 있습니다. 숲속의 작은 유럽을 컨셉으로 조성된 곳인데요. 유럽 각국의 정원 양식을 모티브로 꾸민 24개 테마 정원이 있어요. 약 3,000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제이드 가든은 넓어서 다 둘러보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서 다양한 식물들 감상하시고 유럽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세요. 가평, 청평호 코스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 정말 좋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청평호 드라이브를 즐기고 청평사를 둘러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제이드 가든을 방문하시면 완벽한 일정이 됩니다. 가까운 곳 찾으시는 분들은 가평, 청평호 한번 가볍게 다녀오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7번 국도 동해안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등뼈 국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게 7번 국도예요. 이 도로는 동해안을 쭉 따라 이어지는데 설악산의 황홀한 단풍과 가을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저도 예전에 7번 국도를 달려봤었는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설악산 경관을 만끽하다 푸른 동해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 광경까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가보셔야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번 국도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다양성입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작은 어촌 마을도 있고 현대적인 도시도 있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풍경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쭉 달리다 보면 감성 풍부한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꼭 쉬어가세요. 도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제철 해산물 요리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물회나 대게, 오징어 등 동해안 특산물들 가신 김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낙산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동해와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히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데요. 이른 아침에 가시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출 보러 가시려면 1박으로 계획해서 가시는 게 덜 피곤하고 좋으실 거예요. 7번 국도는 길기 때문에 하루에 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을 하시면서 이틀 정도 여유롭게 여행하시는 걸 추천해요. 속초나 양양, 강릉 등지에 숙소를 잡으시고 하루는 북쪽 코스를, 다음 날은 남쪽 코스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긴 연휴 힐링하면서 천천히 즐겨보세요. 5번째 코스는
춘천의 의암호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여러분, 춘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닭갈비? 맞아요. 닭갈비도 유명하지만 의암호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춘천 도심과 맞닿은 이 호수는 잔잔한 수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의암댐에서 시작되는 이 드라이브 코스는 의암호의 넓은 수면을 따라 달리는 길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를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정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예요. 의암호변에는 붕어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섬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옆에 좋아하는 음악 하나 딱 틀어놓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의암호반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호수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빌려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카약 체험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좋은 계절에 물 위에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제격이에요. 물론 모든 분들이 액티비티를 즐기실 필요는 없어요. 의암호변을 따라 호반 전망 카페와 식당이 곳곳에 있으니 그냥 차창 너머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갔던 한 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호수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의암호 근처에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의암호 위를 가로지르는데요.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밑으로 호수가 보여요. 처음엔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타보면 정말 시원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의암호와 주변 산세가 정말 장관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체험거리로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색다른 액티비티를 즐기기 좋은 곳이에요. 철로를 따라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데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많이 들지 않아서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춘천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도 좋고 하루 묵으면서 여유롭게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묵으시면서 천천히 둘러보시길 추천해요. 춘천 시내도 구경하시고 유명한 닭갈비도 드시고 의암호도 둘러보시면 완벽한 여행이 될 거예요. 6번째 코스는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 해안도로입니다. 서해안 일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서해와 동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해는 파도가 세고 역동적이라면 서해는 잔잔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일몰을 감상하기에는 서해가 더 좋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해안도로는 곰소항과 고사포를 잇는 코스인데요. 부안의 북서쪽을 훑으며 서해안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어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멋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일몰이에요.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몰 시각에 맞춰 방문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해가 집니다. 그 시각에 맞춰서 해안도로에 계시면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변산반도 근처에는 채석강이라는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퇴적층을 관찰할 수 있는 해식 절벽인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썰물 때 가시면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서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역광으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채석강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가세요.
밀물때는 물이 차올라서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 없거든요. 인터넷에 부안 물때를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썰물 시각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안에서 꼭 가봐야 할 또 다른 곳은 내소사인데요. 부안 최고의 가을 트레킹 명소이자 단풍 명소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고목과 문화재, 수려한 산세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내소사로 향하는 전나무 숲길이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해요. 저는 내소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키 큰 전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걷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천천히 본인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벤치도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변산 해수욕장도 들러보세요. 부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자 노을을 감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노을 축제도 진행된다고 해요. 붉은 노을과 함께 즐기는 와인 파티, 노을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재즈 공연, 대형연과 야간 LED 연 전시, 노을을 형상화한 예술적인 모래조각 전시 외에도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가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이 일정에 맞춰 가시면 더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변산반도 코스는 일몰과 함께 즐기는 코스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출발하셔서 저녁 무렵에 도착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부안에서 하루 묵으면서 이틀 동안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안에는 맛집도 많으니 가신 김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마지막 코스는 속초의 아바이 마을입니다. 속초의 바다와 호수가 맞닿은 이 특별한 곳은 시간을 간직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바다 마을이에요. 마을 자체가 그 자체로 시간 여행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바이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화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옛날 가옥들과 좁은 골목길이 정말 정겹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직접 쇠줄을 당겨 움직이는 갯배 탑승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갯배를 타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경험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갯배를 탔는데 타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갯배는 무료로 탈 수 있어요. 쇠줄을 당겨서 움직이는데 힘든 일은 아니니 직접 해보셔도 좋아요. 물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갯배를 타고 건너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니 꼭 한번 건너가 보세요. 아바이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바이 순대겠죠. 함경도 이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음식인데 어느새 속초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순대와는 달리 오징어가 들어가서 식감이 정말 독특해요. 아바이 순대는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순대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일품이에요. 속초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아바이 마을에 유명한 순대집들이 여러 곳 있으니 줄이 짧은 곳으로 들어가셔도 맛은 다 비슷하니 걱정 마세요. 아바이 마을 근처에는 청초호가 있습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 펼쳐진 이 호수는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질 무렵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청초호 수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천천히 걸으며 저녁 산책을 즐기기에 정말 좋아요. 청초호 주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녁이 되면 호수의 불빛이 반사되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청초호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는데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그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속초아이라는 대관람차도 꼭 타보세요. 생긴 지 몇 년 안 된 거라 아직 못 타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돼요. 낮에는 설악산의 광활한 절경과 속초 시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정상에 도착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한쪽으로는 설악산이, 다른 한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저녁에는 황홀한 노을과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정말 낭만적이라 여러분도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속초의 또 다른 명소인 동명항도 들러보세요. 속초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라면 동명항에서 일출을 보는 것도 정말 좋고요. 푸른 동해와 함께 속초 시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인기 사진 코스이기도 합니다. 꼭 들르셔서 사진으로 추억 남기세요. 특히 이 동명항에는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아침 일찍 가시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속초에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속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잖아요. 아바이 마을뿐만 아니라 속초 중앙시장, 동명항, 청초, 속초아이 등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가을 낭만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을 드라이브 코스 7곳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은 말티제의 구불구불한 산길, 강릉 헌화로의 이국적인 해안 절경, 가평, 청평호의 그림 같은 단풍, 7번 국도의 웅장한 동해안 풍경, 춘천 의암호의 잔잔한 호수, 부안 변산반도의 황금빛 일몰, 속초 아바이 마을의 정겨운 옛 정취까지 각각의 코스가 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러분은 이 7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다 좋은 곳들이라 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우시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말티제나 청평호가 좋으실 거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헌화로나 변산반도가 좋으실 거예요. 호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의암호나 청평호가, 옛 정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바이 마을이 좋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직접 가보시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바람의 촉감, 공기의 냄새, 물소리, 이런 것들은 직접 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낭만 가득한 드라이브로 긴 추석 연휴의 피로를 풀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곳의 드라이브 코스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휴 계획을 세워보시고 꼭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가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긴 연휴에 어디 갈 만한데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여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곳 중에 다녀온 코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디가 좋았는지 후기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